강남 유일의 전철 연장 노선이 진행되는 곳이 어딘가요? 신분당선입니다. 이 신분당선이 현재 강남 유일의 전철 연장 노선, 전철이 새롭게 노선이 하나가 추가되면 어떻죠? 그 지역이 일대에 혁신적인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되니까 땅값, 집값 그야말로 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으로 착공할 때 일반적으로 오르고 개통 6개월 내지 1년 전에 바로 본격화되고 그리고 개통 후에 또 한 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두 번의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고려한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딘가 거기가 그렇죠. 현재 신분당선은 광교를 중심으로 해서 연장 노선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서울 쪽으로 오게 되는 연장 노선인데 현재는 강남역까지 와 있죠. 여기가 현재는 종점입니다. 종점인데 이제 신사역, 논현역 그리고 신논현역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곳이 더블 역세권들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는 3호선 그리고 여기에는 7호선 그리고 여기에는 9호선이 되죠. 그리고 강남역은 2호선이잖아요. 2호선. 자, 이렇게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들이 조성이 되는 것이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의해서 신사역, 논현역, 신논현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용산까지 또 연장 노선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이 세로선의 황금 노선이다. 세로선의 그리고 가로선의 황금 노선인 전철 9호선과 만나는 이 신논현역 주변이 그야말로 앞으로 커다란 이슈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발전한다는 말은요. 땅값이 많이 뛴다는 뜻이게 되고 집값이 많이 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역에 내가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 현재는 적은 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개발 이슈가 있을까요? 앞으로 이어지는 여기서부터 이곳으로 이어지는 용산의 개발 이슈는 뭐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슈죠. 바로 용산 철도청 부지의 개발, 바로 서울 공작청 자리가 되겠습니다. 한때 용산 국제업무단지로 이제 그 정말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이곳에 이제 아파트 중심의 이제 그 부지로 이제 조금 전체적인 위상은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용산 철도청 부지에 여기에 대규모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 지구 지정된 캠프킴 미군기지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그야말로 마리나베이 같은 이런 그 고급 그런 그 이슈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현재 서울에 워낙 그 주택난에 의해서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아파트 지구로 이제 거듭 탄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용산민족공원에 뭐예요? 공원이 조성이 되잖아요. 공원이 조성이 되죠. 80만 평에 이르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한강, 여의도와 한강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한강변 7개 권역 중에서도 제3권역 바로 최우선으로 이제 개발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이제 확정돼서 앞으로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의 개발 이슈는 이러한 용산의 개발 이슈뿐만이 아니죠. 용산은 재개발도 또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미 개발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도 하지만은 아직 용산은 개발되지 않은 그 뒤쪽 한강로 쪽은 상당 부분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원효로 쪽은 아직
아직도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강남, 자 용산이 그렇게 위치해 있고 그 신분당선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는 강남은 그러면 어떤 개발 이슈를 가지고 있는가? 자 강남은 바로 신사와 이 강남역, 양재역까지를 이제 보통 강남이라고 하죠. 그런데 현재 여기까지는 이미 전철 노선들이 현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장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연장 노선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신노년이 핵심 축이 된다는 것이죠. 핵심 축. 그랬을 때 연장 노선에 대한 공사가 언제 개통이 돼요? 2022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자, 2022년에 개통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1년 전, 즉 2021년 말 한번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2023년 말에 또 한 번 크게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철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통 전에 그다음에 개통 후 1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생활의 편리함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첫 번째는 바로 2000 언제였습니까? 2017년 착공 때 바로 또 한 번 올랐었죠. 그래서 1, 2, 3, 세 단계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가격 상승 구간에서 아직도 두 번이라고 하는 가격 상승의 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지금도 이번에 또 새롭게 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장에서도 바로 이슈화가 될 만큼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 전체에 이제 여러 가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강남의 위상 자체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강남대로와 롯데 칠성부지에 대한 개발은 이미 상당 부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강남대로 한번 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철고선 신논현역이 있는 쪽에서 강남역 방향과 또 전철역 신논현역이 있는 쪽에서 논현이나 신사역 방향 바로 여기가 연장 노선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가로변 빌딩들에 대한 업무용 빌딩들에 대한 이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다릅니다. 천지 차이. 한쪽은 고층 건물, 또 한쪽은 4, 50년 내지는 5, 60년 된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군들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의 요점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가? 바로 신논현역 주변과 그리고 논현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신논현역과 논현역 주변이 어떻게 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상당 부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변 지역이 반포 일동과 논현 일동 이 주변 지역이 뭐예요? 바로 빌라촌들이에요. 빌라촌 아주 오래된 낙후되고 낡은 빌라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빌라촌이지만은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 뭘로 바뀌어요? 바로 아파트로 바뀌게 되잖아요. 아파트로 바뀌는데 현재 반포동이라든가 이런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 현재는 물론 가격이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지만은 여기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적으로 발전 변모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아파트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로 될 때는 어떻게 주변 지역의 아파트가 25평 기준으로 20억대 초반입니다. 22억, 23억.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25평 아파트가 완성이 될지라도 소규모가 되니까 아파트는 새 아파트라도 17억 정도, 16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런 가격대에 내가 그러면 25평 아파트를 내가 현재 빌라를 투자했을 때
현재 빌라 투자하고 나중에 추가 분담금을 더 계산을 해도 총 들어가는 비용은 8억 내지 9억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반값 아파트, 강남에서 반값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다? 바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유망 지역을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면은 정말 참 잘했구나. 앞으로 5년, 7년이 지났을 때 정말 그때 하기를 잘했어. 현재 아파트 값이 이미 벌써 7년, 8년 꾸준하게 올라와서 일반 아파트를 바로 공략하기보다는 아파트로 변환이 되는 대체재에 바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답이다. 반값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강남의 개발 이슈가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과거에 한국전력 부지 10조 4천억에 이제 낙찰을 받아서 현재 현대 이제 자동차 그룹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완공이 되게 되면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동대로에 접하고 있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플러스 국제교류 바로 강남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성동의 가치를 2배, 3배 높이는 그러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남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도 새로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증가가 되고 또 많은 이들이 더욱 모여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치 상승에 의해서 당연히 투자 대상으로서는 1순위 지역이다. 앞으로도 강남은 영원하다.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용산의 개발 이슈가 매우 커. 그리고 강남의 이슈 또한 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이 판교 주변의 이슈 또한 만만치가 않다. 판교 주변의 개발 이슈. 현재 신분당선의 핵심 축은 판교, 강남, 용산 이것을 바로 잇는 전철 노선인과 동시에 그 중심들의 각자의 이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매력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판교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현재 조성이 되고 있죠. 판교 테크노밸리는 1차, 2차, 3차 정말 기업만 IT 산업 첨단 산업 그 회사들이 2,500개 정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대규모의 이 테크노밸리입니다. 현재 1차는 테크노밸리가 이미 완성이 됐고요. 2차, 3차 합쳐서 약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이죠. 43만 제곱미터와 그리고 57만 제곱미터를 포함하면 거의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에 이르는 2차, 3차 테크노밸리가 이제 조성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전부 우리나라의 미래의 4차 산업 먹거리들을 이제 리드하게 되는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랬을 때 판교 주변의 그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단순히 이것은 뭐예요? 업무지구가 탄생한 것이죠. 거기에 교통 여건이 더욱 좋아지게 되면은 더욱 안정된 부동산 상승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성남에서부터 안양까지의 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이제 돼 있고요. 또 판교에서부터 어디까지 월곡까지의 복선 전철까지도 현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판교에서부터 월곡까지의 복선 전철까지 다니게 되면은 바야흐로 현재 신분당선에 또 경부고속도로에 영동고속도로에 이런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에 의해서 판교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이 테크노밸리가 계속적으로 조성이 된과 동시에 2차, 3차, 요거는 1차죠. 1차 판교 테크노밸리가 되겠고 여기는 2차, 3차에 여기 바로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 이렇게 2차, 3차의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합쳐서 1, 2, 3차의 판교 테크노밸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기대 가치가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의 그런 기대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아주 대규모의 프로젝트다. 그래서 경기 남부권에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못지않은 많은 IT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상호 교류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분당선이 그래 지금은 판교에서부터 자 강남역까지만이라고 하자. 그런데 앞으로 2022년 바로 내년 말 이제 1년 남짓 남았습니다. 1년 남짓 남았는데 1년 6개월이 남았죠. 1년 6개월이 남았을 때는 이제 신논현역과 신사역으로 연장 노선이 공사가 된다더라. 그래, 개통이 되면은 지금보다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증대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용산까지 간다더라. 그래, 용산의 이슈, 강남의 이슈, 거기에 판교의 이슈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 중심축에는 어디가 될까? 바로 그렇죠. 연장 노선이 진행이 되는 논현, 신사역이죠. 바로 이러한 가치들을 가지는 중에서도 신사역이 더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 신사역, 바로 신사역이 아니고 신논현역이 그 중심축이 되는데 여기는 왜 그러냐? 9호선이 다니게 되잖아요. 9호선, 바로 가로축의 황금노선과 세로축의 황금노선인 신분당선이 만나게 되는 그곳에 있는 곳이 뭐다? 바로 논현동과 그리고 바로 건너에는 반포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에서도 1동, 논현에서도 뭐예요? 1동. 논현 1동과 반포 1동이 신분당선의 수혜를 그대로 안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치가 크게 어디로 가요? 용산으로 갈 때 그 가치는 더욱 증대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도 강남으로 오기 쉽고 현재 용산에서부터 강남으로 오는 철도 노선이 없죠. 전철 노선이. 강남에서 또 바로 판교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연결고리 안에서 강남의 그 가치는 더욱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면 지금 저평가돼 있는 저평가 지역 그나마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아파트로 가실 겁니까? 지금 아파트 그래 아직도 서울에는 집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 늦었지만은 그야말로 영끌해서라도 내가 아파트를 사야 아닙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사도 물론 앞으로도 우상향은 계속 되겠지만은 그 오름폭이 상당 부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직접 공략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대체제인 빌라를 투자하세요. 빌라를 투자해서 요거는 대신 전제가 뭐예요? 아파트로 될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아파트로 바뀐다. 언제? 3년, 5년,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파트로 바뀌는 그런 것이 뭐예요? 가로주택, 역세권, 바로 재개발이나 공공재개발 지역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면서 들어가야지 그냥 아무데나 주변에서 그냥 부동산 전문가 누가 추천한다 아니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갔더니 추천한다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장 노선 착공으로 해서 주변 개발에 가시화되고 노선 경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용산, 강남, 판교를 연계해 가치 지역이 높아져서 대규모의 개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집중하라. 어디? 바로 논현 1동과 반포 1동입니다.